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지난 10년간 기초연금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8.3%나 인상됐습니다. 둘째,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 468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 월 796만원 소득이 있어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하지만 고가 차량이나 고급 회원권을 가지고 계시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산 공제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2026년 바뀐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절대 탈락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복지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인 만큼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월 800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던데?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초에 공식 발표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작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19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8.3%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선정 기준액이라는 말이 헷갈리시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마치 시험 합격선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선보다 낮으면 합격, 즉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선을 넘으면 불합격,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준액이 올랐을까요? 복지부 분석을 보면 이유가 명확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올랐습니다. 집값도 6%, 땅값도 2.6%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바로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인구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생 분들이 이제 65세가 되시면서 노인 전체의 경제적 수준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려면 기준선을 올려야겠구나. 실제로 2026년 선정 기준액 247만원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 4천원의 96.3%입니다. 거의 중위소득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중위소득이 뭐냐고요?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딱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쉽게 말해 중간 정도 사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이 이 중간 소득에 거의 다다랐다는 건 중산층 어르신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사실인 거 아시나요? 여기에는 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월급으로 300만원 받으니까 선정 기준액 247만원을 넘어서 탈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이 실제로 받는 월급을 그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특별한 계산법을 씁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첫째는 소득평가액, 둘째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이 둘을 더한 값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먼저 소득 평가액을 보겠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 경우를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근로소득을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본 공제로 116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또 빼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월 400만 원을 버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116만 원을 뺍니다. 400만 원 빼기 116만 원은 284만 원입니다. 여기서 또 30%를 빼줍니다. 284만 원의 30%는 85만 2천 원입니다. 284만 원에서 85만 2천 원을 빼면 198만 8천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월급은 400만 원인데 계산상으로는 198만 8천 원이 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재산 공제까지 들어갑니다. 정부는 재산도 그냥 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 재산 공제를 해줍니다. 서울, 경기 같은 대도시에 사시면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줍니다. 은행에 있는 돈도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예금이 있어도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공제를 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만 있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이론적으로 월 460만 원대 소득이 있어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내려옵니다. 부부가 둘 다 일하시는 경우는 더 놀랍습니다. 합산 소득이 월 796만 원, 거의 800만 원이어도 공제 구조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월 800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고 보도한 겁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무조건 탈락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완화됐는데도 잘못 알고 계시면 본인도 모르게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꼭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고가의 차량을 가지고 계신 경우입니다.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차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차량 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바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같은 고급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경우입니다. 이런 자산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아파트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재산으로 환산했을 때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세가 높은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공제를 다 받아도 환산액이 크게 나오면 당연히 탈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금융재산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해약 환급금 이런 걸 전부 합산합니다. 공제액을 빼고도 금액이 크다면 역시 불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월 소득이 아무리 낮아 보여도 자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소득이 높아 보여도 자산 구조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통과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얼마를 받으실까요?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작년보다 2.1% 올랐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경우는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그래서 두 분 합쳐서 월 55만 9,520원을 받으십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롭게 65세가 되시는 1961년생 어르신들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증은 기본이고요.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나 자녀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전월세 계약서가 있으면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소득 증빙 자료도 필요합니다. 재산이 있으시면 관련 서류도 준비하십시오. 중요한 건 정직하게 신고하는 겁니다. 숨기려고 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데 기초연금을 더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7%입니다. OECD 평균 14.8%의 거의 3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여전히 중요한 노후 안전망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웬만한 중산층까지 다 받는 구조가 됐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서 더 많이 드려야 한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약 200만 명에서 올해 78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조만간 1000만 명을 넘을 겁니다. 예산도 2014년 5조 원에서 올해 23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10년 만에 5배가 됐습니다. 2050년에는 46조 원으로 지금의 2배가 될 전망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합니다. 동시에 재정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급 대상을 조금 좁히되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드리는 방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현행 하위 70%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단계적으로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된 재정을 빈곤한 노인층에 집중 투입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개혁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도 2026년 내에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방향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혼자 사시는 분은 월 468만 원, 부부는 월 796만 원을 벌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 차량, 고급 회원권, 과도한 재산과 금융자산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 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혹시 본인이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으시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상담받아 보십시오. 전문 상담사가 자세히 계산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